서울 종로구 낡은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서점. 수진 서점이라는 간판이 세월의 무게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정겨운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 이수진 씨는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진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8시에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신문을 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45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수진 씨에게 서점은 단순한 생업터가 아닌 삶의 전부였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네, 박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 씨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수진 씨의 가슴 한구석에는 50년 동안 풀리지 않은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수진 씨는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수진이는 피난길에서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후 50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점 안쪽 작은 방에는 수진 씨의 개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이사이에 어린 시절 사진들이 끼워져 있고 낡은 서랍장에는 온갖 추억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수진 씨는 오랜만에 그 서랍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을 가누기 힘들 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고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옆 가게 운영하는 김숙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수진 씨는 고집스럽게 답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교과서들과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친구들과 찍은 사진, 첫사랑에게서 받은 편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장 구석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종이에 삐뚤빼뚤 쓰여진 숫자들이었습니다. 전화번호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진아, 꼭 기억해두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이 글씨체는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 씨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갑자기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피난길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건네준 작은 종이. 그때는 어린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이것이 그 종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거구나.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누구의 것일까요? 왜 어머니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진 씨는 종이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번호는 5자리였습니다. 요즘 전화번호와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아마도 50년 전 당시의 전화번호 체계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 번호가 살아있을까? 수진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누가 받을까요?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미 없어진 번호일까요? 저녁 무렵 서점 문을 닫고 2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수진 씨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엄마, 무슨 의미일까요?
수진 씨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전화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든 수진 씨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어머니. 수진아, 드디어 찾았구나. 꿈속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금세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 새벽이었습니다. 1953년 봄, 한국전쟁의 포화가 서서히 멈춰가던 때였습니다. 12살 수진이는 어머니 박영순 씨와 함께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피난민 행렬에 끼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영순 씨가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은 온통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보따리를 든 사람들, 울고 있는 아이들, 지친 표정의 어른들, 모두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가족도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초기에 행방불명되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폭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딸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서울에 가서 아빠를 찾을 거야. 영순 씨는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영순 씨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침이 심해졌고 가끔씩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아픈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행렬이 한마을에 머물게 되었을 때 영순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열이 나고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가 울며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영순 씨를 근처 임시 진료소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찰했습니다. 폐병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해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큰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치료비도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곁에 와봐. 영순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영순 씨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렴. 이 번호는 아주 중요한 번호야.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전화번호요? 누구 번호예요?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번호로 전화하면 돼. 수진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꼭 기억해 둘게요, 엄마. 그리고 수진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엄마는 어디 가세요? 같이 서울에 가야죠. 영순 씨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딸만큼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할머니가 수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신도 서울에 있는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고아원에라도 맡겨주세요. 영순 씨가 할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데려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영순 씨는 겨우 일어나 딸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서 서울로 오세요. 수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야 해. 이 종이도 꼭 간직하고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수진이. 엄마가 정말 사랑해. 영순 씨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자, 수진아.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뒤돌아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어머니와 헤어져 서울로 향했습니다. 당시에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수진이는 약속대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힘내서 살아야 해.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가 준 종이를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밤마다 그 종이를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언제 오세요? 수진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이는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준 전화번호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그 번호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수진이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12살 소녀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갑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씩씩하게 버텨나갔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야지.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는 수진이처럼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가 준 전화번호, 메모를 늘 속옷 주머니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씻을 때도 잠잘 때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중요한 종이에요. 비밀이에요. 수진이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전화번호 같은데 누구 번호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언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수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만큼은 그 종이가 자신과 어머니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3년을 보낸 후 수진이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수진이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커서 서점을 하면 좋겠다. 수진이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진이는 작은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사정을 알고 친딸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서점을 물려받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서점을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해. 그렇게 20살이 된 수진이는 서점 일을 배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메모는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니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1965년 24살이 된 수진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태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태호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여보. 꼭 그렇게 해요. 결혼과 함께 수진이는 어머니의 메모를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장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 수진이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은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어린 은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계셔. 수진이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진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서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메모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1970년대 수진이는 서점 할아버지로부터 서점을 정식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 서점이야. 잘 가꿔보렴.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수진 서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공격적인 서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서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추억은 더욱 먼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가끔씩 어머니가 그리울 때는 있었지만 일상에 치여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수진이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뭔가 종이를 주셨던 것 같은데 수진이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태호 씨도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 세대들은 대부분 말하기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수진이는 50살이 넘어가면서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점 일도 조금씩 줄이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즈음 서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초기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네. 수진이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였지? 수진이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희미하게 적힌 숫자들과 글씨. 이게... 수진이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건네주셨던 그 종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1998년 수진이가 5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발견한 수진이는 며칠간 그 종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 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주신 종이에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전화번호. 누구 번호인지 아세요? 몰라요. 엄마가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만 하셨어요. 태호 씨는 종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종이라서 글씨가 많이 발해 있었지만 숫자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어때요? 태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이게 50년 전 번호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누군가 받을지도 모르고. 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50년 만에 전화를 건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수진이는 그 메모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2001년 남편 태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수진이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여보, 왜 혼자 가세요? 수진이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수진이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즈음 수진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것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2005년 수진이는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컴퓨터를 사주면서 사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는 인터넷으로 옛날 사람들도 찾을 수 있대요.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볼까요? 수진이는 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어머니를 찾아봤습니다. 박영순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고 한국전쟁 관련 사이트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50년이 넘은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설령 같은 이름이 나와도 동명이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수진이는 실망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 계속 찾아보면 언젠가는. 하지만 몇 년간 노력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수진이가 이른에 가까워지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고 무릎도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서점 일 그만하고 쉬세요. 딸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거운 책을 나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는 자주 어머니의 메모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 것입니다. 엄마, 이 번호가 정말 뭘까요? 수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기 앞에 앉아서 번호를 누르려다가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수진이는 조카에게 서점 운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카 정훈이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정훈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서점 일을 차근차근 배우며 수진이를 도왔습니다. 고모, 이 서점의 역사가 참 깊네요. 정훈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45년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고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고. 수진이는 조카의 칭찬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정말 혼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수진이는 75이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 자주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대학 갔어. 친구가 자랑했습니다. 좋겠네. 나는 손자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 그래도 있잖아. 나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 수진이의 말에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이는 감기에 걸려 몇 주간 알아누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수진이는 자주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짧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 엄마, 저 이제 많이 늙었어요. 곧 엄마를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복된 후 수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으니 용기를 내서 그 전화번호에 전화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해볼 때가 된 것 같아. 수진이는 어머니의 메모를 꺼내며 다짐했습니다. 2019년 초봄, 수진이는 7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점에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단골 손님인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서점을 지키신 게 대단해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에서 책을 사잖아요. 수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서점이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오후에 조카 정훈이가 서점에 왔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와서 수진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고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고모, 혹시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나요? 작년에 받았는데 별거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올라가서 수진이는 늘 하던 대로 차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수진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혼자 찍은 최근 사진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수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서점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평범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혼자가 된 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외로움은 덜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딸 은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은희가 국제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떤 밤에는 어린 시절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시간,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꿈에서 깨어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었고 조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훈이가 나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수진이는 혼자서 천천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편지들, 사진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을 때 수진이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상자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서 수진이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50년 넘게 간직해온 어머니의 메모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종이를 꺼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이는 더욱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도 많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아래에 적힌 수진아, 꼭 기억해두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라는 글씨를 보며 수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필요할 때가 지금인가요? 수진이는 메모를 가슴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메모를 침대 옆에 놓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전화해봐야 할까?
수진이는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하게 된다면?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전화해보자. 수진이는 어머니의 메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점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50년 된 번호가 아직 사용되고 있을까요?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되면 말고. 수진이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서점 안쪽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치고 그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5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2019년 봄날 오후 3시, 수진이는 서점 안쪽 작은 공간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메모의 번호를 하나하나 천천히 눌렀습니다. 05-472-8391. 수진이는 한 자리씩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0년 넘게 간직해온 번호에 드디어 전화를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까요? 아니면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일까요? 뚜루루루.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긴장됐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기계 음성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결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하시고. 수진이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 50년이나 된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메모의 글씨가 워낙 발해서 읽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메모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한 글자씩 확인했습니다. 8이 아니라 9일 수도 있겠네. 수진이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05-472-9391. 하지만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됐습니다. 수진이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번호를 바꿔가며 시도해봤습니다. 1을 7로, 4를 1로, 3을 8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번호는 현재 사용 중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받았고, 어떤 번호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너무 오래된 번호구나. 수진이는 체념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지쳐서 메모를 다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전화했나 봐요. 수진이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전화번호마저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끝인가 봐.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신 번호인데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조카 정훈이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모,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훈이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안 되더라. 고모, 요즘은 전화번호 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50년 전 번호라면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한번 통신회사에 문의해 볼까요? 옛날 번호를 현재 번호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훈이의 제안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정훈이와 함께 통신회사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0년 전 번호요? 그건 정말 오래됐네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네. 가족을 찾는 일이라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그 시대 자료는 전산화되기 전이라 찾기가 어려워요. 수진이는 또 다시 실망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는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분명 어머니께서는 중요한 의미로 이 번호를 주셨을 텐데 혹시 다른 의미일까? 수진이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암호일 수도 있고 주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화번호 형태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수진아,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엄마, 언제요? 언제 알게 될까요? 곧이야. 정말 곧. 꿈에서 깨어난 수진이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수진이는 메모를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도 자주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전화를 걸어올까 싶어서였습니다. 고모, 왜 자꾸 전화기를 보세요? 정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야. 무슨 일이요? 몰라. 하지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정훈이는 고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 그런 예감을 말씀하시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1시 수진이는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지? 수진이는 의아해했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받기가 망설여졌지만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수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은 50년 넘게 그리워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희미하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수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50년 전 그 따뜻하고 자상했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엄마세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 딸, 많이 컸구나. 수진이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약간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녹음을 듣는 것처럼 잡음이 섞여 있었고 때로는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사랑한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혼자 두고 가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 들려요.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아, 행복하게 살았니? 네, 엄마.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어요. 서점도 운영했고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다행이다. 내 딸. 수진이는 계속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살아 계신지.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는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엄마, 안 가세요. 더 이야기해요. 수진아, 사랑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전화를 다시 걸려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비공개 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진이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화기를 바라보며 다시 울릴 것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다시 전화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조카 정훈이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정훈아,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고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급한 일이 있어. 정훈이는 고모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서 서둘러 서점으로 갔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요. 정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아, 너는 이런 일을 믿니? 돌아가신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정훈이는 고모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고모, 혹시 꿈이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전화가 왔어. 통화 기록도 있다고. 수진이는 전화기의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밤 11시 17분에 비공개 번호로 전화가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전화가 왔네요. 정훈이도 놀랐습니다. 그럼 믿어주는 거야? 고모께서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정훈이는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고모, 혹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고모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그 목소리는 분명히 우리 엄마 목소리였어. 하지만 요즘 기술로는 목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는 조카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분명 진짜였어.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 그날 저녁에도 수진이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통화 기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 전화한 것은 아닐까요? 엄마의 친구나 지인이 있었을 수도 있어.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린 시절을 더 자세히 회상해봤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웠던 사람들, 함께 피난을 갔던 사람들.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김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무척 친했던 분이었는데 수진이를 서울로 데려가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김할머니, 혹시 김할머니가 살아계실까? 수진이는 급히 그 당시 동네 이름을 생각해봤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김할머니나 그분의 가족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서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할머니가 서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수진이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아니니?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같은 할머니였지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수진인데 저를 아세요? 어머나, 정말 수진이구나. 나야, 김순자야. 그 순간 수진이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순자, 어머니와 함께 피난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김할머니, 정말 김순자 할머니세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맞다. 수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김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6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서울까지 데려다 주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수진이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우연이야. 이 근처에 사는 손녀가 있어서 가끔 오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수진 서점이라는 간판을 봤거든.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김할머니는 올해 85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은 많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결혼, 아이들, 서점 운영까지. 참 잘 살았구나. 내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엄마 소식을 아세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아,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해.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서울로 보낸 지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5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제 밤 전화는 뭐였을까요? 무슨 전화? 수진이는 며칠 전 받았던 신비한 전화에 대해 할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하지만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지. 김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하지만 너를 찾을 수가 없었지.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수진이에게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남기신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써서 나에게 맡기셨어. 수진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수진아.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엄마가 너에게 준 전화번호 기억하니? 그 번호는 김순자 할머니 댁 번호야. 할머니가 이 편지와 함께 테이프를 가지고 계시다가 언젠가 너에게 전해주실 거야. 테이프에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들어있어. 수진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비록 오래 함께 있지 못했지만 너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착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사랑하는 딸아, 안녕. 엄마가.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전화번호는? 맞아. 우리 집 옛날 번호였어. 하지만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번호가 바뀌었지. 그럼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전화는? 김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사실은 내가 전화한 거야. 할머니가요?
내가 그 번호로 전화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손녀가 통신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번호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그럼 그 목소리는 내 어머니가 남긴 테이프를 전화로 들려준 거야. 오래전에 녹음해둔 거였지.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녹음했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야. 수진이는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넌 이제 어른이 되었겠구나. 엄마는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수진아,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야.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 하지만 알아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비록 함께 있지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착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고 예쁜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렴. 그리고 가끔은 엄마를 생각해줘. 엄마가 정말 사랑해, 수진아. 안녕. 내 사랑하는 딸아. 테이프가 끝나자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서야 전해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너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그 번호로 전화해서 신기해요. 정말 운명 같아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너를 할머니에게 이끌어 주신 거지. 수진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0년간의 궁금증과 그리움이 마침내 해소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전해주셔서. 고맙긴. 네, 어머니와의 약속을 이제야 지켜서 미안할 따름이지. 수진이는 어머니의 테이프를 받고 난 후 며칠간 계속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도 자주 서점을 찾아와 수진이와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정말 착한 분이었어. 할머니가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기억이 많이 안 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셨지. 피난길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새 돌봐주시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이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리운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를 부탁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꼭 그 테이프를 전해달라고. 김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걱정하셨어. 혼자 남게 될 너를 생각하며 울기도 하시고. 엄마, 하지만 너를 믿는다고도 하셨어. 착하고 똑똑한 수진이니까 분명 잘 살 거라고. 수진이는 어머니의 믿음에 보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는 아들 민호와 딸 은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셨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은희도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그리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할머니 목소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희가 부탁했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보자.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할머니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따뜻한 분이셨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 은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50년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빈자리가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조카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정말 다행이에요. 고모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기뻐요. 수진이는 김할머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맙긴. 이제야 약속을 지켜서 미안할 뿐이지.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신 거예요. 김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지. 수진이는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그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테이프를 귀한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했어요. 왜 그 번호를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수진이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젠가 딸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지력과 모성의 수진이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고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정훈이가 격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이는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 50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까지.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기록했습니다. 김할머니도 수진이의 글쓰기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해내어 들려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글을 잘 쓰셨어. 너도 어머니를 닮았구나. 할머니가 수진이의 원고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글을 잘 쓰셨어요? 그럼 편지도 예쁘게 쓰시고 너에게 남긴 그 편지도 참 감동적이지 않니? 수진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50년 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해주기로 했습니다. 책이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분들이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 독자가 서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다른 독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수진이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의 테이프를 다시 틀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손자들도 처음 듣는 증조할머니의 목소리에 숙연해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정말 따뜻한 분이셨구나.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증조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수진이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50년간의 그리움이 마침내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수진이는
어머니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명이었고 가족의 끈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봄, 수진이의 책 50년 만에 목소리가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이번 주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출판사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라디오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많은 청취자들이 수진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해요. 수진이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수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한 청취자가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려야겠어요. 다른 청취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송 후 수진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수진아, 방송 잘 들었어.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머니가 감동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어머니의 계획이었을 거야. 하늘에서 모든 걸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지. 그 후로 수진이에게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오랫동안 부모를 그리워한 사람들,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찾아보려고 해요. 한 독자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줄어들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 다른 독자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수진이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복지 단체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산가족들과 만났습니다. 대부분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70년 넘게 찾고 있지만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진이의 말에 힘을 얻은 어르신들은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 분은 수진이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 찾기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수진이는 김할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김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시골 마을은 이제 현대적인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과 강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살던 곳이 이 근처였겠네요.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기 언덕 너머에 내 집이 있었어. 두 사람은 언덕을 넘어 옛집 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수진이는 어머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수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박집에서 수진이는 어머니의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에서 듣는 목소리는 더욱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착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고 예쁜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렴. 어머니의 당부대로 수진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험난한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수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산가족 돕기, 독거노인 방문, 청소년 상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고모,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조카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바쁜 게 좋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 보기 좋아요. 고모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니까. 수진이는 70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가 새로운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수진이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어. 엄마를 다시 만났으니까.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오랫동안 그리워하셨는데. 딸 은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함이야.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수진이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50년간의 긴 여행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2023년 봄, 수진이는 76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은 지 4년이 흘렀지만 그 감동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은 이제 조카 정훈이가 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매일 서점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이곳이 제 인생의 터전이니까요. 수진이의 책 50년 만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수진 선생님이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선생님의 책을 읽고 찾아왔어요. 민정 씨는 수진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헤어진 후 혼자 자란 경우였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는 민정 씨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몇 달 후, 민정 씨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조언을 따라 여러 방법을 시도한 결과 마침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수진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수진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89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가까웠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어느 날 수진이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테이프와 편지를 복사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만 담아서 말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고모. 정은이가 찬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어머니의 목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마치 제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시간을 초월하는군요. 다른 참가자도 감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2023년 말 수진이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시간을 건너서였습니다. 첫 번째 책 이후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과 나눈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독자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 선생님의 이야기 덕분에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한 독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어요. 다른 독자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메모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수진이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딸 은희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손자들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증조할머니 목소리 들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들어보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어.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조용히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이 엄마인가 봐.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수진이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아야지. 엄마가 주신 사랑을 잘 전해야 해. 수진이의 서점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 위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어머니와 딸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들린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누군가에게 수진이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